영화로 읽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는 신을 믿는 동시에 죄를 저지르고 사랑과 미움 사이에서 방황합니다. 이 복잡한 인간 본성의 심연을 탐구하는 한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로 읽는 인문학 프리리딩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문학의 정수로 평가받는 도스토옙스키의 대작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영화를 통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원작 소설이 가진 방대한 스케일과 철학적 깊이를 영화는 어떻게 담아내고 재해석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현대적 통찰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흥미 위주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론적 질문과 윤리적 고민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작가의 마지막 작품이자 미완의 유작으로 그의 문학 세계를 집대성한 걸작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소설은 작가가 생을 마감하기 불과 3달 전에 출간되었으며 원래 3부작으로 기획되었으나 일부만이 완성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2부의 초안에 알렉세이가 혁명 세력에 가담하여 황제를 암살하고 처형당하는 내용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작가가 사회와 역사에 대해 얼마나 깊이 있는 통찰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작품의 막내 아들 알료샤의 이름이 작가의 요절한 아들의 이름에서 따왔다는 점은 이 작품이 작가 개인에게도 깊은 의미와 애착을 지녔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 소설은 단순한 가족살인 사건을 넘어 인간의 욕망, 자유의지, 신의 존재와 부재, 도덕적 갈등 등 보편적인 질문을 던지며 독자들에게 깊은 사색과 성찰을 요구합니다. 작품 속 인물들의 내면 풍경은 우리 자신의 심리와도 맞닿아 있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먼저 원작의 주요 등장인물들을 통해 이야기의 뼈대와 그들이 상징하는 바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표도르 파블로비치 카라마조프입니다. 그는 돈에 능숙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호색한이자 무책임한 가장이며 극도의 이기심과 쾌락을 추구하는 인물입니다. 돈과 여자 문제로 맏아들 드미트리와 끊임없이 갈등하며 이는 곧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다음으로 첫째 아들 드미트리입니다. 그는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을 아버지에게 빼앗기고 격정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을 지녔습니다. 특히 그루셴카라는 여인을 두고 아버지와 치명적인 싸움을 벌입니다. 약혼녀 카테리나가 있었지만 그루셴카에게 깊이 빠져들고 결국 아버지 살해 용의자로 지목되어 시베리아로 유배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의 운명은 인간의 욕망과 죄책감, 그리고 속죄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둘째 아들 이반은 지적인 엘리트로 무신론적이고 염세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 드미트리의 약혼녀인 카테리나를 사랑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복잡한 내면의 소유자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생아로 추정되는 스메르다코프에게 자신의 사상을 불어넣고 이것이 결국 표도르 살해라는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반은 이성과 신앙, 선과 악의 경계에서 고뇌하는 현대 지식인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막내 아들 알료샤는 종교적 믿음과 순수한 영혼을 가진 인물로 리자에게 사랑을 받으며 형제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그는 인간의 선함과 구원의 가능성을 상징하며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이 모든 갈등의 중심에는 아버지 표도르와 관계된 그의 사생아이자 하인인 스메르다코프, 그리고 세 남자 모두의 욕망을 자극하는 매력적인 여인 그루셴카, 드미트리의 약혼녀이자 이반이 사랑하는 카테리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인물 관계와 그들의 내면적 갈등은 단순한 치정극을 넘어 인간 내면의 다양한 측면, 곧 욕망, 죄악, 신앙, 이성 등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질문들을 제기합니다. 원작의 줄거리는 아버지 표도르의 살해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이는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니라 한 가족의 파멸과 그 이면에 숨겨진 철학적, 종교적 의미를 탐구하는 서사입니다. 육욕, 정욕, 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찬 표도르와 그의 재산, 그리고 그루셴카를 둘러싼 맏아들 드미트리의 갈등은 극심한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드미트리는 그루셴카에게 모든 것을 걸며
약혼 여인 카테리나를 동생 이반에게 양보하려 하는 등 혼란스러운 감정 상태를 보입니다. 결국 스메르다코프가 표도르를 살해하고 모든 정황과 드미트리의 과격한 행동으로 인해 그가 용의자로 지목되어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작가는 인물들의 심리를 섬세하고 치밀하게 묘사하며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탐구를 시도합니다. 각 인물은 선과 악, 이성과 감성, 신앙과 불신 등 다양한 대립적 요소를 내포하며 인간 존재의 복합성을 드러냅니다. 이 소설은 독자들에게 죄와 벌, 자유의지, 그리고 구원의 의미를 깊이 성찰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방대한 원작을 영화는 어떻게 해석하고 표현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영화는 1958년 리처드 브룩스 감독이 연출한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입니다. 이 영화에는 율 브린너, 마리아 쉘, 리처드 베이스하트 등 당대 유명 배우들이 출연하여 원작의 인물들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생생하게 연기했습니다. 이 작품은 필립 G. 앱스타인의 유작이기도 합니다. 원래 러시아 현지에서 촬영할 계획이었으나 당시 국제 정세, 특히 냉전의 영향으로 미국 내 MGM 스튜디오 세트장에서 촬영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제작 환경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감독과 제작진은 원작의 핵심적인 요소를 영상 언어로 번역하고 인물들의 심리적 갈등과 드라마틱한 전개를 스크린에 효과적으로 담아내려 노력했습니다. 영화는 제한된 상영 시간 안에 원작의 방대한 스토리를 압축하면서도 그 본질적인 메시지를 놓치지 않으려는 시도를 보여줍니다. 영화는 원작의 복잡한 줄거리와 심리 묘사를 제한된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압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감독은 주요 사건과 인물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며 각 인물의 내면을 표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아버지 살해 사건을 둘러싼 드미트리의 심리적 고뇌와 격정, 그리고 이반의 사상적 혼란과 죄책감을 시각적 이미지와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원작의 방대한 서사를 모두 담기 어렵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인물들의 강렬한 감정선과 드라마틱한 전개를 통해 관객들의 몰입을 유도합니다. 영화는 원작의 철학적 깊이를 완전히 재현하기보다는 카라마조프가의 비극적 드라마와 그 속에서 펼쳐지는 인간 본연의 욕망과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관객들에게 시각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영화의 독창성과 재해석은 여러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원작이 가진 철학적 논쟁들을 시각적 이미지와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 구현하려 한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반의 무신론적 사상과 알료샤의 순수한 신앙심 사이의 대립은 대사와 표정, 그리고 미장센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특히 이반이 자신의 사상적 주장을 통해 스메르다코프에게 살인을 교사하는 듯한 장면은 영화적으로 강력하게 표현되어 사상적 책임감이라는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또한 그루셴카를 둘러싼 드미트리와 표도르의 갈등은 단순히 육체적 욕망을 넘어선 소유욕과 질투라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더욱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영화는 원작의 많은 부수적인 이야기들을 과감히 생략하는 대신 카라마조프가의 비극적 운명과 그 안에 담긴 인간 군상의 모습을 더욱 선명하고 직접적으로 부각시킵니다. 이러한 선택은 원작의 메시지를 대중적인 영화 문법 안에서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현대적 의미에서 이 영화는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원작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사랑과 미움, 가족 간의 갈등, 도덕과 죄, 그리고 신의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다룹니다. 영화 역시 이러한 주요 테마들을 계승하며 인간 내면의 복잡성과 모순을 탐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족 안에서 사랑과 갈등을 경험하고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하며 삶의 의미와 신의 존재에 대해 고민합니다. 영화가 만들어진 1950년대의 사회상과 오늘날의 사회는 많은 면에서 다르지만 인간 본질에 대한 탐구는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성을 지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물질주의와 이기심이 만연한 사회에서 카라마조프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자매 간의 질투와 사랑, 그리고 개인의 선택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감독은 원작의 메시지를 영상 언어로 번역하면서 관객들이 인물들의 고뇌와 갈등에 공감하도록 이끕니다.
영화를 통해 우리는 드미트리의 무모한 사랑과 파멸적인 열정, 이반의 지적인 고뇌와 그로 인한 죄책감, 알료샤의 순수한 믿음과 인간에 대한 연민 등 다양한 인간상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의 선택과 그로 인한 비극적인 결과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개인적,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물질주의에 대한 경고, 가족 해체의 문제, 그리고 진정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영화는 이러한 질문들을 시각적으로 제시하며 관객들로 하여금 스스로 답을 찾아보도록 유도합니다. 특히 법정 장면에서의 치열한 논쟁과 증언들은 진실과 거짓, 죄와 벌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듭니다. 영화가 보여주는 인간의 나약함과 동시에 구원을 향한 희망은 시대를 넘어선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결국 영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원작이 던지는 질문, 즉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요?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던집니다. 신을 믿는 동시에 죄를 저지르고 사랑과 미움 사이에서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변함이 없는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여전히 영적, 도덕적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러한 갈증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스스로 질문하고 성찰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우리는 타인과 세상을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며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와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카라마조프가의 비극을 통해 우리는 인간 존재의 심오한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옛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고민되어야 할 가치를 지닌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읽고 오래 남는 이야기, 프리리딩이었습니다.